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죠. 이 양반이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요,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은 북한 때릴 것처럼 얘기하고 정치 쪽 담당하는 사람들은 협상하자는 얘기를 계속하죠.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8월 1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아니,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때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국무장관은요,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때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이 ICBM이 수소폭탄에 달리는 상황까지 6개월 뒤에 1년 뒤에 간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 무시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타협하는 거 아니냐, 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가서 그냥 TV 틀어놓으면은 사실은 다 이 얘기들이에요. 협상하자, 타협하자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6월 달에 와가지고 보여드렸던 두 사람 얼굴 모습이죠. 자,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박사라는 사람, 양보해라, 협상하라는 얘기예요. 뉴욕타임즈 국제면 탑 칼럼으로 북한하고, 야,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해진다고 해도 무슨 폭격이냐, 잃은 게 너무 많다. 한미동맹 깨는 거는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필요한 나라. 한국이 이거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막으려면 한국을 중국 편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협상하자. 자, 제임스 클래퍼죠. 미국의 그 CIA, FBI 통합을 한 NDI 의장입니다. 5개 정보기관에 다 모은 기관이에요. CFR이라고 하는 외교관계 협의회죠. 미국의 외교관계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프리메이슨의 그 싱크탱크 같은 곳에서 우리 앞으로 가야 될 북한 문제 해결책은 어차피 답이 없다. 앞으로 ICBM이 수소폭탄에 달려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최선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으니 일단 동결시키자. 현재 프리징시키자. 그리고 단계별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더 많은 주장들은 북폭하자는 얘기보다 협상하자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물론 마지막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협상하자는 것들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요, 어차피 북한 핵무기 미사일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정해진 고정 상수예요. 이건 계속 진행되는 거고 변수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북폭을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근데 이 협상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지금 현 상태로, 지금 수소폭탄 바로 직전까지 혹은 ICBM 바로 직전까지 현 상태로 동결시키고 너희를 이제 그만 핵실험해, 너희를 이제 그만 미사일 날려라고 해놓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이걸 1단계로 해서 두 번째 요구는 너희들이 만일 핵무기 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테니 그 다음에 만일 선언적으로 말만이라도 핵무기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는 말만이라도 하면 그때는 주한미군 중에 지상군은 빼줄게, 육군은 철수해줄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세 번째까지 가게 된다면요, 그때는 너희들이 정말 핵무기를 없애고 미사일을 없앤다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줄게. 우리 한국에서 손 떼줄게. 그 대신에 동북아에 너희들 좀 평화롭게 지내봐라. 이런 단계별로 가자라는 협상론이 미국 내에서 오히려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쪽 발을 한국에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과 미국인 미국도는 슬슬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보면은 미국, 일본의 삼각동맹, 해양동맹에서 이탈돼서 북한, 중국 쪽으로 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70년 동안의 기본축은 북한, 중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겠죠.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큰 흐름이 바뀔 거예요. 자, 이게 만일 세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협상하는 게 세 번째까지 가게 된다면 평화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협상도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만일 세 번째까지 가게 된다면은요,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는 거예요. 이거 평화협정은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단독으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러시아로부터도 양보를 얻어내고 경제적인 부분이죠.
미국, 중국 간의 이 경제적인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이득을 미국도 얻어내는 대신에 그런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어주면서 한국 정부도 여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예전에 베트남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처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은 빠져주는 겁니다. 이제 2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3단계 협상이죠. 근데 아마 협상이 시작되면 이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73년도 1월 27일에 평화협정이 한반도하고 아주 유사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남베트남, 북베트남 사이에서 전쟁은 싫다 평화르다고 하면서 남쪽에 있는 미군이 나갔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미군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평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철수하는 게 평화협정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 남베트남, 북베트남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들이 다 동의해 줬어요.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했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좋아했는데 아니 이게 북베트남이 어떤 나라에 거 아니 북한처럼 공산주의라는 영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남쪽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이 무기 주고 나가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공군 능력만 4번째다라고 얘기하면서 북베트남은 10년 안에 망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이 공산주의 영에 잡혀있던 북베트남이 남쪽으로 미군 빠져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2년 있다가 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게 키신저죠. 밀고 내려와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사실상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죠. 미군 나가고 나서 2년 있다가 북베트남이 밀고 내려왔는데 밀고 내려오면서 무려 200만 넘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버렸죠. 집중적으로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100만 넘는 사람들이 보트 타고 도망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외국, 특히나 동양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한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살만하니까 미국 가지 않고 일본 본토에 머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한 100만 명 더 많습니다. 남베트남에서 망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에 잔뜩 사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집 굉장히 많죠. 제가 시카고에 가니까 베트남 쌀국수집 이 주인이 그 남베트남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에요. 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이죠. 예전에 애치슨 라인이라고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닌 게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떼는 게요. 애치슨 라인이라고 1950년 1월 달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떼고 나가버렸죠.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있다가 북한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이제 6.25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제가 상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도 제목 몇 개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제가 너무 유명한 말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합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간단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 제재, 외교적인 제재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2370 결의안에도 확인되고 작년에 2번 유엔 결의안이 나온 것에도 확인이 됐지만은 더 이상 외교적인 제재, 국제적인 제재로는 북한의 수소폭탄이 만들어지고 ICBM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6개월, 1년, 2년 뒤에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는 북한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이고 변수는 미국의 의지인데 하나는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고 하나는 협상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되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영적으로 미국, 일본에서 이제 북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사회주의 별게 아니죠.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하고 무상보육한다는 이 무상 시리즈로 한국의 포퓰리즘이 고착화되면서 그리고 이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기존의 보수, 우파, 기득권이라고 보는 흐름들은 청산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향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넘버 4 평화의 협정 같은 게 맺어지면서
베트남이나 적화통일이죠. 아니면은 6.25처럼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멈춰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브레이크가 있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